도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디오 금천이 대상 후보라며?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편한 친구 음악수다방의 수다지기 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숑 FM 골무간 책방 음반디 가래코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지난주에 이어 2019년 연말결산 특집으로 꾸며지는 오늘 방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 서울 마을미디어 시상식 수상자분들 모시고 올 한 해의 마을미디어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일명 마미스라고 하죠. 마을미디어 스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수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진짜. 오늘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없어요. 왜냐? 별이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되게 멋쩍다. 그 수상을 예감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사실은 시상식 처음 간 거였거든요. 네. 또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그닥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우리한테 진짜 내년에 열심히 하라고 주는 말이 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절감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 미디어에서 해년마다 네. 축하 공연을 하거든요, 단체로.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축하 공연을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레스 네. 코드로 청바지하고 티 입고 막 갔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길래 후보에 올랐나 보다 이랬는데 막 나가려는 거예요. 예, 저희는 콘텐츠상을 받았는데요. 네. 24시간이라는 작품으로 받았는데요.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재밌게 봐주시고 우리가 한 거에 비해 참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거에 비해 잘 나왔다. 예. 근데 저희는 대상부터 다 받아봤기 때문에 별로 이제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셔가지고 참 난감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트로피를 놓을 자리가 없는데. 네, 그렇죠. 이제 놓을 데가 없는데 굳이 또 주셔가지고 잘 받아갔긴 했습니다. 다시 봤나 봐요. 네? 정말 마을미디어 시상식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쟁쟁한 미디어들을 제치고 우리 방송이 상을 받은 이유 뭐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지금은 봉제인 방송을 하고 지금 올해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봉제인들이 서울 전 지역에 한 9만 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봉제인들이 필요한 소식들 또 봉제인들 많이 누릴 수 네. 있는 음악회 이런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봉제인 방송을 더 활성화를 네. 시켜라 해서 저희한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배승천 활동가님이 활동하신 그 영역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장애인권을 다루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세 번째 단편 영화였습니다. 네. 세 번째 단편 영화로 비슷한 배우분들이 또 비슷한 주제의식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네. 계속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한 어떤 연속성, 세 번째로 한 모두 다 아마추어 분들이지만 세 번째 영화를 찍고 나니까 마치 프로가 된 듯한 네. 우리도 트릴로지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저희 컨텐츠가 그래도 힘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또 예. 특화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힘이면 AMC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저희 많은 부분이 이제 이주 노동자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 본인들의 그런 활동들을 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초를 닦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희소성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권을 이제 얘기하는 콘텐츠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성북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 미디어계 종편이잖아요. 종합 편성 채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제 시설도 좋고. 네. 저희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거라서 예. 저희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TV 이야기 2013년 성북구 성북마을뉴스 촬영 현장. 자, 세팅됐죠? 자, 들어갈게요. 레디 액션. 캠코더 하나, 500원어치 파란색 종이 프로모트 하나, 빌링 공간 하나, 그리고 우리들. 이것이 바로 우리 와보숑 TV의 첫 시작이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집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나도 몰라. 알아서 좀 해봐. 겨우겨우 편집을 하고 자, 이제 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까?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 괜히 마음이 뿌듯했다. 우린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방송을 준비할 때면 하나 둘씩 어딘가에서 모여든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은 여기를 들렸어요. 또 있는 방송이 따로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정말 열정 하나로 시작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한날은 막걸리 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녹화된 걸 확인해 볼까? 냉장고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잖아. 이게 무슨 고주파 방송도 아니고 이거 누가 이거 촬영했어요? 미치겠네. 저 혹시 냉장고를 끄고 다시 촬영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애쓰셨는데 날리면 안 되죠.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다시 촬영을 한 날도 있었다. 이런 적도 있잖아요. 왜 정릉에서 야외 촬영한 날. 그날 아주 대박이었는데 아주. 우와, 날씨 좋다. 이제 장비 한번 켜볼까요? 우와, 어떡하죠? 뭐야, 왜 그래? 왜? 배터리가 없어요. 이 정릉 허허벌판에서 어디서 충전하라고. 오늘 촬영 접어야 되나? 이렇게 덜렁대는 우리가 어느덧 4년이나 방송을 이어오고 있네요. 프로그램도 자그마치 10개나 하고 있으니 신기하지 않나요?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죠. 그게 우리의 큰 힘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와보숑 TV의 모토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북 주민 앵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민 앵커를 한 사람들이 82명이나 된답니다. 요즘 와보숑 TV 어떠냐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보세요. 와보숑 TV입니다. 저 영상 제작 문의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영상인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영상을 만들어달래. 우와! 또 일이 생겼네. 덜렁대던 우리가 이제는 영상 만들어주고 또 돈도 버네. 그리고 사무실도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좀 모르면 어때요? 또 좀 모자라면 어때요? 이런 우리도 영상을 만들고 방송국을 만들고 있어요. 와보숑 TV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와보숑 TV 화이팅! 자, 그러고 보면 최근 1인 미디어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마을 미디어도 새로운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마을 미디어가 1인 미디어 다른 어떤 부분이랄까 또는 각광받고 있는 이유,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1인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저희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마을에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저희 존재가 또 다른 분들과의 접점과 연대를 위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방송을 해서 누군가를 만난다 뿐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 지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 마을 미디어를 하게 되었는가. 김남훈 씨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깎아놓은 밤톨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프로레슬링 같은 험한 걸 하냐. 그런 생각 하시죠? 되게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해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레슬링을 어렸을 때 AFCN 그 TV 채널을 보다가 프로레슬링을 하게 됐거든요. 김재현 활동가님 같은 경우는 그 성북 그 마을 미디어 좀 재미 삼아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그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됐다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마을에서 놀아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자고 모였는데, 그 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걸 좀 더 그 의미 있게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활동가 조합원이 계시고 후원자 조합원이 계시고 기타 조합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주로 이제 제작은 활동가 조합원들이 하고 계시고 그 후원 조합원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 그리고 이제 제작 활동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 없어요? 아 이거 취미로 할 걸 이거 마을 미디어 이거 협동조합까지 만드니까 힘드네 이러면서 막.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사실은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이제 쉽게 지치기도 하고 이 활동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꾸준히 서로 이제 힘을 모아가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좀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 그 창신동 라디오 덤 같은 경우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많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1호점으로 선정이 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고 저희 국장님이 봉제인 방송을 해보자 한 것이 이제 그럼 노래 자랑도 하자. 그래서 봉제인들만이 출연할 수 있는 봉제인 노래 축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무모하게. 지금 현재 5년째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마을에서 이제 봉제인 음악회 하면 6월 달에 언제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인지도가 생겼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봉제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 전 지역에 9만 명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창신동에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봉제인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되게 희망적이에요. 아시아 미디어 팩토리, 컬처 팩토리 같은 경우도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한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단체인데요. 음악 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상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안에 있는 그냥 개인적인 이런 것들보다. 그럴 때 이제 마을 미디어가 보였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양성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취미로 시작하겠지만 그분 중에서 지속적인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뭐 독립영화도 할 수 있고 마을 미디어도 활동가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해보자. 출연하는 걸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영상 제작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언어적인 부분도 영상은 또 자막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들야의 그 당장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노들야의 어떤 대표 콘텐츠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제목이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라는 그 제목과도 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럼 그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 우리끼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남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남들도 잘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움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어려움일 것 같고요. 재밌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재밌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 비하가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장애를 비하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어떤 톤의 매너를 맞추는 것도. 네, 그렇죠.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네네네.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 속에서도 올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노들 장애인 야학의 영상 잠시 만나보고 오시죠. 장애를 가진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크론 선생님은 말을 잘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이 사회에서 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서 청목소리처럼 장애인들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들이 잘 들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을 진짜 장애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안에서 상현이 형이 못 가는 데가 없고요. 형이 활동하지 못하는 게 없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아이가 되어버린 춤 본 날에 우리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어디로 걸어가네. 장소가 잠깐 부족해가지고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나도 좀 고맙다. 뭐해서 고맙대요? 저 사라져서 고맙다니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도와줘도 될까? 진짜? 그래,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아, 뭐라고? 그래, 잡아줄래? 나도 잡아줄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수가 없는 여행을 멀리 떠난 곳이네. 진짜로 장애인과 마주하고 직접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아이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하고 많이 바라셨습니다. 저런 프로그램 굉장히 기획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또 자문을 또 구하셔야 되겠네요.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걸 괜히 했다가 또 일이 커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좀 사실 있겠습니다. 있기는.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어떤 그 청취자층, 시청자층 그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이쪽에서도 다양한 어떤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체 분들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직접 강사도 섭외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를장애인 야학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랑 같이 영화 교육을 하는 뭐 월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식의 각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각자에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군요. 네네. 컨텐츠의 수용자였던 분들이 직접 자신들이 제작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마을의 어떤 상황들을 그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마을에 이런 게 있었나, 마을에 이런 분들이 있었나라는 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게 이 마을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또 다른 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을에 대한 또 인식이 또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관계를 맺고 저희를 활용해서 이제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의 니즈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저희와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서울 마을미디어 시상식을 가보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뭐 대학생들, 시니어분들, 장애인분들, 비장애인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연령대, 그것도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문턱이 낮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분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떤 관심도로 참여하시지만 지금처럼 점점 마을미디어 인프라들이 이제 마을 곳곳에 가깝게 다 간다면 되게 중요하게 그냥 10분 거리 가가지고 나의 방송국이 있는 그런 좀 서울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각각의 마을 미디어가 다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실 때마다 우리는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살리고 있어. 저는 이제 제작 과정에서도 좀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체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이런 식의 과정도 있고 좀 소외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영상 컨텐츠다 보니까 요즘 이제 추세에 맞춰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네. 잘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기는 합니다. 여기 그 성북구 마을세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분기에 한 번씩 이 공제식탁이라는 이런 그 조촐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 행사는 일단 입주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협업 사업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입주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까지 좀 공간을 열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는 이 행사는 마찬가지로 입주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냄비 받침 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갖고 가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 또 기부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셔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하고 할 때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마을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시나요? 마을이 바뀌기 전에 이 작품에 참여하는 마을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바뀌는 우리가 것 같아요. 먼저? 예.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바뀌는 그 모습이 아마 마을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거 모두를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봉제인이기 때문에 봉제 기술로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통공작소는 예시를 창작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활동하게 된 계기가 일단 그 마을에 소속돼 있는 봉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저는 마을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는 게 마을 주민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시너지거든요. 활동 범위가 넓지 않아서 활동하기도 쉽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우리 마을 미디어는 조금 더 다른 점이 아닌가. 네. 아버지는 정확히 85년도에 리어카로 연탄 배달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부터 리얼, 검정 고무신, 기철이 같은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어린 시절의 저희 가족 이야기랍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 지역 자체가.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마을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 같은데요. 그 한국 선주민과 이제 이주민 간의 이제 장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특히 이주 노동자는 더 그 사이에서 더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거에 존재의 드러남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을 미디어 활동하면 되게 오라가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또 그게 참여함으로써의 또 드러냄과, 그다음에 또 마을 미디어 자체에서도
그런 이제 이주민들, 그다음 장애인분들, 또 그 외에 많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분들과 같이 이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마을 미디어가 점점 마을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양의 대목임 이런 것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편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컨텐츠가 쉽지 않고 흔하지 네.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친숙한 컨텐츠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좀 곧 종편스러운 방송국과 1000만을 넘는 조회수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 미디어가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팟캐스트, 오디오, 영상, 유튜브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키워야 되는 건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도 그렇고 그것을 잘 다루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매체잖아요. 그런데 일반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10대나 20대들은 되게 쉽게 영상을 다루지만 어르신들은 들어도 금방 까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상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그분들이 지금 이 미디어의 상황 속에서 같이 소통 살아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느리지만 양적 성장이 느리더라도 그분들과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는 다른 분야로 뭔가 확대해볼 만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확대 생각 없으신가요? 우리끼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니까 한국어 자막을 달아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게 팟캐스트가 된다면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 매거진이 된다면 이거는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선주민이 다 하는 활동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민은 또 그냥 인터뷰만 당하는 대상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 좀 저희하고 성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팟캐스트 쪽, 라디오 쪽은 마을 미디어 하고 있는 그 이주민 방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유튜브 내지는 뭐 영상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입장에서는 영상 쪽이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되겠고 그리고 창신동 라디오에서는 라디오. 네.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는 단편 영화. 단편 영화. 오. 그리고 종편. 자, 이렇게 각각의 어떤 컨텐츠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영상과 라디오, 잡지, 신문 매체까지 다양한 경로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온 마을 미디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단편 영화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 사는 이주민의 현실을 담은 영화. 잠시 만나보시죠. বিদেশের মাটিতে তোমায় ছেড়ে কিভাবে ভালো থাকি বলো? জীবনে ভালোবাসার মানুষ ছাড়া সবই অর্থহীন। এই যান্ত্রিক জীবনে নিজেকে আমিও আর মানিয়ে নিতে পারছি না। জীবনে টাকা পয়সা গাড়ি বাড়ি কি করব যদি ভালোবাসার মানুষটাই কাছে না থাকে? আজ দেশে যাচ্ছি ওকে না জানিয়ে সারপ্রাইজ দেব বলে। পৃথিবীর সব ভালোবাসাগুলো যেন মুখ থুবড়ে পড়েছে আমাদের কাছে। 어느
나라 분이세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아, 저희가 방글라데시? 주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방글라데시 분들이 많아요. 연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하고 따로 연극이나 퍼포먼스 활동을 같이 하고 계세요. 아주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은 뭐 만듦새는 좀 투박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만든 분의 그 이야기, 실제 본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울림이 있는데 이 단편 영화를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초단편으로 네.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때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에서 논의를 조금 하지만 본인이 다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주 영상을 만드시면 거의 한 50%는 그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도 많이 시도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하고 네.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뼈대가 생기면은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데요. 3편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트릴로지. 네, 트릴로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020년 우린 이런 목표, 계획이 있다. 진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을에 있는 곳곳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저희들의 시선으로, 저희들의 해석으로 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고, 그 영상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또 그렇기 위해서 2020년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중소기업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라서요. 네. 저희가 보면 지금은 방글라데시 쪽의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주 노동자라기보다도 이주민 문화 예술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예술가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지만 이분들이 그냥 노동자로만 이제 정체성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가로서도 같은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꿈이죠. 연속되면서 작품 활동을 연속하면서 구성원분들이 욕심이 더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고 볼 때도 처음에는 영상에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TV로 볼 수 있다, 이것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셨더라면 그럼 어려운 촬영도 더 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더 재밌고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봉지인 방송을 다져왔다면 내년에는 이제 실현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봉제인 음악회는 이미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봉제인들만 할 수 있는 바자회,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표가 내년 6월 달에 있거든요. 꼭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마을미디어 시상식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 올해 좀 서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생겼어요. 마을미디어 조례가 생겨서 법적 근거도 생겼고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저희는 목마르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자발적인데 그게 사실 공공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일종의 인정이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적절한 시설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이제 2020년에 기대도 해주시고 마을미디어도 이제 출연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저는 그냥 공공재로 쓰세요. 저는 그냥 시간만 맞으면 약속하신 가서 거죠? 뭐든 할게요. 점점 더 탄탄한 조직의 형태를 갖춰가는 마을미디어 단체가 늘고 있는 만큼 마을미디어가 마을의 의사소통 도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시민영상특이점이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결산 특집으로 꾸며본 특이점,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네. 저도 정말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TBS가 더욱 다양한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새롭고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와, 이제 새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